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죠? 제가 영상을 거의 한 10개월 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주변에서 유튜브 그만뒀냐고 제가 큰 오해를 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최근 한 1, 2년 동안 뭐랄까 좀 심경의 변화랄까요? 인생에 그런 큰 변화가 있기도 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작년이 아니구나 작년 초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심지어 잘하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캐나다로 슝 떠났었는데요. 한 번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잠시 제 인생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캐나다가 아니라 파리에 있습니다. 네, 그 프랑스 파리 맞고요. 갑자기 홍길동도 아니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쵸?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잘하던 일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갔으며 지금은 또 왜 파리에 있고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런 좀 딥한 저의 인생 이야기랄까요?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필이면 이렇게 영상을 찍는 날 코감기에 걸려버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살짝 맹맹합니다. 안 그런 척 노력하긴 하겠지만 혹시나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면 살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가빈미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가빈이라고 합니다. 본캐는 헤어 디자이너고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유튜브도 재능은 없지만 꾸준히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워커홀릭이 내가 아니면 누구냐 싶을 정도로 거의 주 7일 24시간, 심지어 잘 때도 일하는 꿈을 꿨을 정도니까 정말 말 다 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극심한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죠 여러분. 사실 몇 년 전부터 경미한 번아웃 증세는 꾸준히 있어 왔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의례 겪을 법한 불안 증세, 무기력감, 긴장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가볍게 무시를 하면서 살았죠. 저는 이게 번아웃 증세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유난이지? 남들도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만 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보면 내가 문제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힘들 때마다 참으면 괜찮아졌으니까 이번 힘든 것도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조금이라도 어떤 몸과 마음의 신호를 받았다 하시면 필요하다면 병원에 찾아가시고요.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 주세요. 어쨌든 제가 언제 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냐면, 하루는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 하나 하려고 정말 저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온 힘을 끌어모아야 겨우 손가락이 하나 까딱 할 수 있는, 그때 내 무기력증이 이렇게 심각해졌구나 느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느 날부턴가 제가 사람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사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멘붕이다. 나 이거 어떡하지? 우리 고객님들도 만나야 되고 나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한동안은 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 미간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으면 참을수록 더 심해지기만 하지 도저히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건강 상태로 일을 하니 사람이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싫었던 건 저의 이런 지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참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이런 상태로 일을 계속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을 쉬게 되었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마음의 준비도 안 됐었고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또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저희 고객님들한테 항상 최고의 것들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어서, 그리고 또 주변 분들한테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들 잘 지내시죠? 잘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그렇게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큰 소미불이 물에 흠뻑 젖어서 그게 제 몸속을 꽉 채우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무력증이 너무 심해서. 그거 플러스 또 죄책감이 너무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그냥 정말 왠지 모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를 그런 죄책감? 그냥 남 일도 내 탓 같고 내 일도 내 탓 같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세상에 죄가 되는 느낌? 온갖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게 된 생각이, 이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이 든데 이걸 방치하면 내가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냉정하지만 지극히 현실인 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를 살리고 보자, 이런 마음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무도 없는 뻥 뚫린 곳에서 숨이라도 일단 쉬어보고 싶었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캐나다가 자연이 정말 광활하잖아요. 인구 밀도도 낮고 왠지 그곳에 가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사실 그런 마음으로 캐나다에 갔습니다. 정말 내면이 바닥인 상태로 갔다 보니 제가 일단 무기력을 극복하고자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걸었어요. 매일매일 몸을 움직이면서 그냥 지나간 일들을 곱씹어도 보고 나 스스로한테 질문도 해보고 생각하고 그런 걸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 하나 깨달은 게, 그냥 모든 게 일어난 일들이었더라고요. 내가 그때 힘들었던 건 그냥 내가 힘들었던 거고,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상황들, 그런 건 그냥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유를 찾으려고 했고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나 자신,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 이후로 너무 운이 좋고 감사하게도 캐나다에서 좋은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들도 하고 뭔가 삶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걸 직접 보면서 저의 이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인생의 우선순위, 이런 게 180도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었고, 사실 일을 그만둔다는 게 정말 미친 짓이죠. 저는 일을 쉬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기까지 고민도 정말 많이 했는데, 돌이켜보니 제가 그 쉼을 선택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걸 제가 돌이켜보니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배터리가 나가버렸네요. 제가 지금 영상을 이어서 찍긴 하는데 사실 어제 밤에 찍었거든요. 오늘은 다음 날인데 살짝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라. 생각보다 회복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아프면 진짜 나만 손해예요. 건강에 있어서는 조금 이기적으로 챙기셔도 돼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니 번아웃이 올 때까지 뭐 했던 거지? 일을 좀 조절하거나 좀 컨디션 조절을 잘 하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제 탓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한 가지 제가 느낀 건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게 자이던 타이던 간에 일이 막 휘몰아치는 시기가 와요. 근데 그때쯤 되면 뭔가 주변의 이런 기대, 압박 이런 것도 생기면서 온전히 내 일을 내 속도에 맞춰서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기를 또 잘 넘어가면 이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 상태에 좀 머물거나 도태되거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제가 그걸 잘 컨트롤하지 못했고,
많이 지쳐 있었고, 그 또 어쩌면 저의 진정한 속마음은 그 다음 레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 단계들을 향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럼과 동시에 늘 제 마음속 한켠에는 뭔가 인생에 좀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우울증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고객님은 저희가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고객님이 회사에서 일할 때 그 힘든 감정이 떠오르신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저는 저 포함 그분들처럼 마음이 지친 분들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번아웃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만연한 또 만연하기 때문에 더 터부시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열심히 달려나갈 줄은 아는데 뭔가 숨을 고를 시간조차 좀 매우 사치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너무 바쁜 사회가 되지 않았나. 적어도 제가 속한 곳은 그랬거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지금은 근데 저 너무 괜찮아요. 저 너무 건강하고요. 너무 지금 좋아요.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가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왜 또 파리에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캐나다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잘 살아내볼 에너지를 듬뿍 얻고 한국으로 와서 제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삶을 그려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문득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제가 파리에 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미용을 해보는 게 저의 오랜 꿈이었거든요. 근데 왜 파리인지도 모르겠고 저한테는 그냥 굉장히 막연한 꿈이었어요. 왜 저마다 마음속에 그 꿈 하나씩 품고 살잖아요. 뭔가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한데 막상 이루려고 하거나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믿거나 그냥 그 꿈 자체로 간직해 놓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한테는 파리에서의 꿈이 그런 거였는데 제가 아까 캐나다에서 저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게 왜 안 돼? 누구처럼 화성에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걸 안 된다고 생각했지? 머리를 정말 탁 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막연한 이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파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실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제가 되게 가볍게 슝 떠난 것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이 결정을 하기까지도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빨리 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보고 싶은 고객님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산다는 게 생각만큼 아름답기만 한 일은 아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될 고생도 많이 하고 삶 자체가 안정적인 그런 삶은 아니니까. 그러다가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딱 50살이 됐을 때 지금 파리에 가지 않은 걸 두고두고 후회하겠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 생각이 제가 비행기를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파리에 온 지 어머, 벌써 3-4달 정도 됐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지금 불어를 배우고 있는데 불어를 배우고 있어요. 여기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또 영어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저는 뭔가 일적인 성취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소소하고 새로운 배움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시간들이 삶의 큰 기쁨이 되는구나, 이걸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얼마나 일취월장해질지 기대가 되고 커리어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뭔가 시작하기 두렵고 무섭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작게라도 뭔가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 남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뭔가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의 말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을 하면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괜찮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치만 끝은 있기 마련이고 그 끝에 섰을 때 웃을 수 있기 위하여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너무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자, 이쯤 제가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제 이야기를 정말로 안 하는 사람이라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제 주변 분들이 더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순간 제가 그랬던 것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이야기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조금이라도 얻으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이거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저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겪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